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저는 지금 금요일 녹화를 좀 하고 있어요. 내일 오전에 제가 좀 별도로 일정이 있어가지고, 현재 금요일 날 저녁,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시간을 좀 키워드릴 건데, 금요일 저녁에 지금 녹화를 좀 하고 있습니다. 종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시장 완전 박살 났고요. 전 세계 증시가 선물 지수가 초토화가 됐습니다. 저도 사실 이제 오늘 아까 낮에 영상을 찍을 때쯤 해서 빅스 지수가 대략적으로 한 7, 8%대 올라와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해외 선물 지수가 이런 움직임을 보일 때는 우리나라가 마감하고 나서 보통 또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성이 더 오히려 장 외적으로도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지금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녹화 시간 기준입니다. 내일 아침에 종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여러분들도 걱정이 좀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또 우리가 좀 현명하게 대처를 좀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맞을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 테니까 영상 편하게 시청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녹화 시간은 금요일 저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토요일 날 지금 시청하시고 계신 시간은 토요일이실 건데 내일 아침 올라가거든요. 토요일 기준과 시세가 좀 변동이 있고 새로운 이슈가 있더라도 녹화 시간이 금요일 기준인 것을 꼭 감안해서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녹화 시간 6시 43분 저녁 시간이에요. 지금 밥도 안 먹고 이걸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식사도 안 하고 지금 요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뭐 영업이고 뭐고 이런 거 안 할게요. 그냥 딱 전략적인 부분, 하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언급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근데 지금 이벤트는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요거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브리핑 드리는 내용들하고 또 전략이 잘 맞아 떨어져서 생각이 좀 비슷하거나 앞으로 또 내가 어려운 시장을 같이 좀 극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기존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드리니까 60일에 44만원입니다. 요거는 또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분들은 참여 한번 해보시라고 010-222-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이벤트가로 또 모셔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거는 별도로 한번 그냥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은 녹화 시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지금 선물 기준으로는 S&P 500이 지금 2%대 하락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 100 기준으로 했을 때 1.5%대, 러셀 2000이 4.4%대, 빅스 지수가 16%대 급등, 독일, 프랑스 해가지고 지금 유럽 국가들도 다 박살이 난 상황이고요. 오늘 니케이도 선물은 3.2%, 토픽스 2.7%, 항생 2.7%, 홍콩 3% 가까이 뭐 다 빠집니다. 다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있고요. 그나마라도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그나마 덜 빠졌어요. 그나마 덜 빠진 상황이고, 미국은 휴장이었지만, 자, 보시면은 코스피는 1.4% 정도 빠졌고, 코스닥 1% 좀 안 되게 빠졌죠. 근데 이제 보시면은 밑에 쭉쭉쭉 내려와 보면요, 대만 1.6%나 빠졌습니다. 그리고서 니케이가 2.5%나 빠졌어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조금은 덜 빠졌지만 항생은 2.6%대 빠졌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오늘은 그나마 좀 덜 빠진 거예요. 그나마 덜 빠진 편인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빠져서 그렇지 그나마 조금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랬던 저랬던 시간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폭락이 나왔어요. 큰 폭으로 하락이 나타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좀 특징적인 부분을 좀 짚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선은 미국장을 어쨌든 종가를 봐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황이 어떻기 때문에 무조건 지금 이렇게 하자라고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원래 여러분들 한국 시장 장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 개장하기 전까지 해외 야간 선물들이 조금 변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가지고 무조건 단정 지어서 내일 다 팔아버려야겠다, 이렇게 단번에 뭔가의 결심을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좀 먼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빅스 지수라고 부르는 우리 공포 지수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이 공포 지수가 제가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보시면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23포인트 정도, 그죠? 23포인트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얘가 종가 기준이에요. 윗꼬리를 만들고 빠질 수도 있고 안 빠질 수도 있고, 그거 좀 포인트를 살펴보자라는 건데,
자, 일단은 이렇게 일봉 차트 기준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26에서 28포인트를 찍고 빠질 수도 있어요. 요 범위 내에서 퉁 찍고 빠질 수도 있는데 이 가격을 기준 잡아서 여기 이상에서의 종가 마감이 된다. 이 양봉을 꽉 채워서 이렇게 종가 마감이 된다. 그럴 경우에는요, 뭐 무조건 냅다 팔아라 이건 아니지만 일단은 이 가격대 요 26에서 28포인트대의 수치를 좀 기준을 잡으시고 요거 이상으로 상승 종가 마감을 보이면, 상승하여 종가로 마감을 보이면 단기적 데미지가 조금 생각보다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지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대세적인 하락까지 나오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저는 85% 정도. 그래서 1차 팬데믹 당시처럼 2020년 3월 같은, 혹은 그거보다 절반 정도 되는 엄청나게 우리가 막 진짜 와 죽는다 나날이 죽는다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막 이런 상황까지는 힘들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확률을 85% 정도를 일단은 예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15% 정도 그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그 나머지 15% 정도는 뭐냐, 신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에 따라 결정이 될 거다. 지금은요 여러분들 한 10개 국가 10건 정도라고 하죠. 10건 정도의 이 신규 바이러스가 뭐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확인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돌기가 뭐 32개니 뭐니 이러면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툭하면 변이 바이러스가 나온다 그러고 뭐 새로운 게 나오니 뭐니 자꾸 이야기를 떠들어대요. 시장에 굉장히 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거 지금부터 우리가 겁먹을 필요는 솔직히 말하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너무나 이런 위험하다라는 것과 뭐 공포감을 너무나 이렇게 실어주고 있다 보니까 지수가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위험 자산들은 다 달아나고 있고 안전 자산 쪽으로 다 쏠려서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우리 위험 자산은 새로운 게 하나 더 생겼어요. 뭐 생겼다기보다도 원래 있던 거지만 약간 그런 쪽으로 좀 취급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위험 자산 쪽으로는 지금 코인 시장이 그만큼 또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인들도 얼마만큼의 하락이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계산을 좀 어느 정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비트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비트코인만 놓고 먼저 보면은 물론 하락이 좀 나오긴 나와요. 3.8%대 정도 하락이 나오면서 7천만 원 정도, 업비트 기준이긴 합니다. 또 뭐 글로벌 시세와 차이가 있고 뭐 김치 프리미엄이 뭐 껴있니 뭐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튼 일단은 7천만 원 선은 지켜는 주고 있는데 한 6,500~600만 원 선까지, 그죠? 일목의 의문 하단선까지의 조정은 어느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의문 자리에서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일단 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세적인 하락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좀 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코인도 그렇고 위험 자산을 지금 주식과 코인을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움직임을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코인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다라는 점. 그 다음에 지수를 놓고 보면은 코스닥 기준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지지가 엄청 강하니 뭐니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양호한 정도다. 이게 지금 위험 자산을 갖다가 너무 회피하고 겁내고 뭐 달아나야 될 그런 압박감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월요일 아침에 일시적인 충격은 좀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의 흐름을 봤을 때 너무 극단적으로 아직 생각을 할 시점은 아니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 어쨌든 간에 빅스 지수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점, 이후 밑으로 그냥 윗꼬리 만들고 이렇게 빠져주는 그림들이 굉장히 베스트일 것 같아요. 이렇게 윗꼬리 만들고 빠져주고 윗꼬리만, 이런 느낌으로 가주는 게 저는 가장 베스트일 것 같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아직 상대적으로 안정권인데, 요 26에서 28포인트대에서 요런 라인에서 자리를 잡아서 꽉 찬 양봉으로 만약에 마감을 한다, 대세적인 흐름으로 갈 가능성도 있지만 빅스가 뭐 미친듯이 대세로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렇게 올라갈 때는 코로나 1차 팬데믹 수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28포인트 이상 안 넘어가주는 게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먼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 증시 여러분들 어때요? 최근에 미국 시장, 나스닥, S&P 500 미친듯이 솟구칠 동안 우리나라 시장 뭐 했어요? 못 갔잖아요. 우리나라 갔습니까? 코스피 보시면 어때? 갔어요? 못 갔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5개월째 연속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일 남겨두고서 이 거래일 이틀 남겨놓고서 지금 벌써 2,900포인트도 아슬아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연속 5개월의 하락이 나타날 것 같은데, 5개월 연속 음봉을 때리는 날은요 2008년도 때 우리 뭐 리먼 사태 포함해서 그때 당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연속 하락을 보였던 적이 있고요. 1997년 우리 IMF 때, 외환위기 때, 그때 당시에 연속 5개월 이상. 그거 말고는 연속 5개, 연속으로 5개월이 5개를 연타로 음봉 따다다다닥 때려버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2004년도에 잠깐 일시적으로 조금 한 번 있죠. 요거 2008년 그리고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뭐 이게 뭐가 중요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뭐 아무튼 통계적으로는 뭐 그렇다라는 점. 자, 그래서 어쨌든 결국 이번 달도 사실은 저는 양봉으로 말아 올려줄 거라고 기대는 했지만 막판에 이렇게 새로운 또 악재가 시장에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증시가 미국 시장하고 계속 디커플링을 만들어 왔어요. 우리는 오른 게 없어요, 지금 오른 게. 근데 물론 오르지 못한 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누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 그렇진 않죠. 이미 뭐 다른 내용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른 게 없긴 없는데, 이게 왜 오른 게 없다라는 거를 지금 콕 집어서 말하냐면은, 그럼 여기서 빠졌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별로 오른 게 없는 놈과, 많이 오른 놈과, 하락은 똑같이 맞아야 돼. 하락은 똑같이 맞았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밸류에 대한 매력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 2850포인트 기준만 잡아도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굉장히 밸류가 저렴해요. 근데 물론 그 안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크고 반도체 비중이 크다 보니까 반도체 업황과 이 산업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는 한데, 아무튼 단순 밸류만 계산을 했을 때, 그리고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코스피는 뭐 그래도 괜찮은데 코스닥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또 비제조 쪽이나 제약바이오나 실적이나 어떤 이런 것들 PBR, PER로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는 산업군들, 종목군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되게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오른 게 없어요. 오른 게 별로 없는 상황에서 똑같이 두드려 맞았다라고 봤을 때 누가 더 싸겠냐 이거예요. 그럼 어느 쪽으로 더 저가 매수가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누가 더 수익 폭이 크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거 있죠. 수심이 이렇게 있어요. 물이 이렇게 있어. 이만큼 넣으면 공 얼마만큼 올라와요? 공이 이거밖에 안 올라옵니다. 근데 이만큼 넣어봐요. 공이 이렇게 올라오죠. 그죠? 물에다가 공을 담가봐요. 공기가 들어있는 공을 담갔을 때 얼마만큼 넣었냐에 따라서 올라오는 강도가 세기가 더 크잖아요. 그죠? 우리 작용 반작용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루트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오르지도 못했는데 똑같은 악재로 똑같이 빠진다. 미국 시장은 그래도 오르다가 자리를 잡다가 이렇게 빠진다. 누가 더 깊게 올라오겠냐라는 거죠. 누가 더 투자의 매력이 높냐라는 거죠. 주식시장 문 닫아요? 안 닫잖아요. 어디를 먼저 봐야 돼? 여기를 먼저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그 뒤에 뒷배경으로 GDP 성장률, 전망치, 그다음에 수출 데이터 등등 다양한 걸 또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다라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잖아요, 이거. 그죠?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빠지죠? 신규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물론 변이를 신규로 취급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뭐예요? 다 돌기를 갖고 있어요. 그죠? 돌기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잖아요. 돌기. 이게 아시죠, 여러분들? 코로나 이렇게 모양이고 햇빛처럼 생긴 거. 근데 이번에 누 바이러스는 뭐다? 여기 뭐 돌기가 32개니 뭐니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사실 그런 거까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바이러스나 빨리 잡아줬으면 좋겠어. 아무튼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백신이 나올 때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등등 해서 백신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백신 나올 때 일반 우리가 맨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자라고 해서 백신을 투여받고 백신이 상용화가 되는 시점까지 채 1년이 안 걸렸어요. 1년 조금 언저리 뭐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1년이 만 1년이 안 걸렸을 텐데, 그러면 그러고 나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겠다고 그 다음에 뭐 또 추가적으로 백신을 더 맞아야 되니 뭐니 하면서 부스터샷이 나왔어요. 첫 백신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걸렸는데 부스터샷은 그 1년보다도 훨씬 더 안 걸렸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누 변이 바이러스는 10건 정도의 지금 일단 통계가 나왔는데 확진 건수가 나왔는데 여기서 누 변이 바이러스가 10건에서 이제 100건이 되고 전 세계 각국으로 또 퍼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 지금 기존의 바이러스들 어땠어요? 오히려 첫 바이러스부터 지금 그 다음에 델타로 넘어갈 때는 오히려 이 바이러스의 어떤 그 악한 힘이 좀 더 약하다는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왔고 기존의 백신으로 커버가 되니 뭐니 계속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누는 또 델타보다 몇 배가 세니 어쩌니 이야기가 나와요. 델타가 나올 때도 첫 번째는 감염이나 이 확진의 강도가 더 몇 배는 더 세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 대비해서 몇 배나 더 세다라는 말을 계속 떠들어 댔습니다. 그러고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흔들렸었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렇겠지가 아니에요. 이게 퍼진다라고 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여기서부터가 팩트죠. 경기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응? 경기 흐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 뭐예요, 지금? 응?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테이퍼링 이미 시행하고 있어요. 테이퍼링은 이미 시행하고 있고, 금리 인상 이미 신흥국들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은 GDP의 70%가 뭐예요? 소비죠? 그죠? 소비죠? 지금 추수감사절이죠?
소비 굉장히 활성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어떤 GDP 성장에 대한 부분이 꺾여요, 안 꺾여요? 물론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지금 꺾이고 있긴 하지만 아직 이걸로 인해서 봉쇄가 들어간 상황은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아니죠.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GDP의 대부분이 뭡니까? 제조예요. 근데 중국은 이미 GDP가 꺾였죠. 그죠? 뭐 전력 부족도 있었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 속에서 이제 중국을 따돌리기 시작하면서 각국이 또 탈중국을 선언을 하고 있고 탈중국을 시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는 또 외부적인 대외적인 리스크들을 통해서 GDP가 꺾여가고 있는 건 맞고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더 오히려 좋아지고 있다. 최근에 10월 수출 데이터만 놓고 보더라도 몇 개 분기 만에 최고라고 합니까? 굉장히 좋은 수치를 나타내주고 있다. 지금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반대로 뭐냐면, 우리나라는 수출의 비중이 크죠.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는 지금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요. 이 콩알만한 나라에서도 수출과 내수의 격차가 굉장히 커요. 우리 내수가 지금 좋습니까? 여러분들 뭐 주식시장도 이렇고 코인도 저렇고 돈도 지금 막 벌기도 힘든 상황에서 고용도 그렇고 뭐 월급도 안 오르고 근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대출금리 또 올라 주택담보대출 올라 뭐해 막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실제 체감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지금 이 라이프가 일상생활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더 빠듯하고 쫄리고 이게 더 많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여유를 좀 찾아보겠다고 왔더니 주식시장은 이거 뭐 거지같이 이렇게 빠지고 앉았고 이거 뭐 그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이 내수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거예요. 이게 단기간 쉽게 잡을 수가 없다라는 통계들도 많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건 그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내수의 어려운 내수의 부진이 시장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은 GDP에 끼치는 영향이 이렇게 좀 비중이 작아요.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뭐 좋다 선진국으로 들어가니 뭐니 뭐 편입을 하니 해도 선진국 ETF나 선진국 패시브에다가 우리나라 비중이 콩알만큼 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거기 이제 턱걸이에 있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으로 있어서 선진국과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 신흥국 기준을 좀 따졌을 때 딱 그 턱걸이 선상에서 살짝 여기 선진국에 이렇게 얹혀져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선진국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기 이렇게 얹혀져 있는 수준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내수보다는 수출의 비중이 좀 더 크기 때문에 GDP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전망을 또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내수는 여전히 체감상 좋지 못하다. 우리는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러잖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대세적인 어떤 이런 하락 힘들다. 단기적으로 뭐 2, 3일 더 빠지고 4, 5일 더 빠지고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처럼 엄청 폭락이 나오고 막 다 무너지고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이런 상황까지는 힘들다. 그렇게 완전 안 될 거야는 아니에요. 그죠? 요거에 따라서 달라질 거이긴 하지만 85% 정도, 제 개인적으로는 85% 정도는 그런 대세적인 하락은 불가능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이 결정타죠.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일단 미국 기준으로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부분들. 그죠? 여기에 파생돼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최근 코로나 1차 팬데믹 직전까지 30년간 코로나 1차 팬데믹 터지기 직전까지 30년 동안 찍어냈던 달러의 규모가 코로나 1차 팬데믹 이후 찍어낸 약 1년에서 2년도 안 돼요. 대략 넉넉 잡고 2년 잡을게요. 1, 2년간의 달러가 훨씬 많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을 찍어내서 돈을 풀어서 고용과 소비와 생산을 다 활성화시키고 물론 기저효과도 있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활성화시켜서 이 자리까지 지수도 끌어다 놓고 경기도 반등을 해서 끌어다 놨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돈 찍어낸 거 다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빚으로만 남겠죠. 저렇게 많이 쓴 돈 효과 없이 다 무용지물이 되겠죠. 무용지물이 되게 내버려 둘까요? 안 된다. 제가 봤을 땐 쉽지 않아요. 그죠? 저 수많은 천문학적인 저 자금들을 무용지물화 하지 못할 것. 그죠? 마지막 결정타 뭐냐? 우리는요,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인류가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에 많이 지쳐 있다. 이미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대부분이긴 한데, 다시 봉쇄 조치를 들어간다면 물론 하라면 해야죠. 뭐 까라면 까야지, 뭐 법적으로 뭐 그걸 그렇게 해버린다면 방역법 어쩌고 해서 한다면 해야지. 근데 예전만큼의 그런 셧다운이 발생되진 않을 것이다. 그죠? 들어간다면 뭐 강제로 충격은 있을 수 있으나 과거만큼의 셧다운 규모는 일어나기 어려울 것.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흐름이 뭐냐면요, 지금 경제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와 있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경제 변곡점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와 있고,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좋은 점을 더 좋게 해서 어려운 걸 커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인데, 새로운 신규 바이러스가 아닌 변이 바이러스가 나왔고, 변이 바이러스라고 해서 뭐 기존 대비해서 몇 배가 세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곤 있지만, 일단은 아직까지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땐 10건만 발생을 한 상황이고, 그러면 이 10건을 잡기 위해서 이미 우리 뭐 머크 치료제라든지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라든지 등등 코로나 치료제들이 신규 누 변이 바이러스까지 치료가 가능한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신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고 우리가 물리치기 위해서 백신이 됐든 치료제가 됐든 개발하고 상용화시키는 시점과 텀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모를 코로나 바이러스와 백신을 계속 이제 뭐 진짜 언제 될지 모를 거 가지고 계속 마냥 기다리는 시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진짜 시장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실천으로 빠르게 옮겨서 이걸 빠르게 커버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의 수단을 직접 본격적으로 상용화하는 시기가 더 짧아진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세적인 하락으로 갈 수가 없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인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세적인 충격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결국에 주식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건 뭐예요? 셧다운이 돼서 공장을 못 돌리고 다시 코로나로 인해서 다 봉쇄가 조치가 되고, 봉쇄 조치돼서 마비가 돼가지고 돈이 못 굴러다니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랬을 때 지수가 망가지는 거죠. 대폭락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지금 될 수 있을까요? 못 된다.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 왜? 이미 정부에서도 뭐 일부 뭐 사회적 거리두기 더 어쩌니, 뭐 백신 미접종자는 뭐 또 이제 음식점 카페까지 규제를 하니 어쩌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그건 다 내수해주는 영향이잖아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어때요? 지금 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니까는 뭐 합니까? 지금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무슨 영향이에요? 결국에 백신 맞은, 공장 다니고 이런 사람들 다 백신 맞았고 회사에서도 맞춰주고 하니까 다 맞았지만, 백신 안 맞고 버팅기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바이러스 뻗치지 마라 이거잖아요. 근데 백신도 다 뚫려요. 지금 백신도 뚫리고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경기 변곡점에 놓여져 있고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정부에서 코로나에 대한 규제를 가할 때는 내수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고요. 수출에 대한 초점은 두고 있지 않잖아요. 공장들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죠? 자영업자들 타겟으로 해가지고 뭐 카페 어쩌고 해라, 사회적 거리두기 어쩌고 해라, 거기서만 얘기 나오잖아요. 공장에는 바이러스 없답니까? 공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같이 식당에서 밥 먹고 뭐 이런 건 바이러스 없대요? 음식점에서 먹을 때만 바이러스 나와요? 노래방에서만 바이러스 나와? 카페에서만 바이러스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수를 자꾸 우리는 억누르고 내수를 때릴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버려요. 그렇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만약 정부가 괜찮아요,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액션은 취해줘야 돼. 근데 그 희생 타겟이 어디냐? 우리나라의 경제 GDP에서, 우리나라 전체 GDP 중에서 비중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수출보다도 내수에다가 데미지를 때리고 있다. 수출을 안 건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대세적인 하락으로 가기는 어렵다. 아시겠죠?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러면 이렇게 대세적인 하락이 나올 때 결국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해요. 빅스 지수가 진짜 아침에 어떻게 수치가 마감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환율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환율이 혹시나 1200원대 후반 마감, 1200원대 후반 마감을 하면서 빅스 지수가 26에서 28포인트 이상으로 포함하고 그 이상으로 같이 해서 마감이 됐다. 그렇게 해서 시장에 충격을 또 주면서 쇼크를 안고 종가를 찍었다. 이럴 경우에 저는 단기적으로 들어간 종목들은 과감하게 매도 대응해서 현금 확보해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리딩 그렇게 도와드릴 거예요. 현금 비중을
빵 프로로 종목에 100%다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그랬을 때 과감하게 단기 종목들이라도 30%를 손절을 해서 현금 확보를 어느 정도 해두신 분들은요, 그 다음 반등장이 올 때 어떻게 온다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은 오른 게 없고 가장 많이 빠졌는데 똑같이 다 빠져야 되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가 먼저 밸류적인 매력을 띠고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나리오대로 간다면 여러분들이 조금의 현금 비중이라도 없다? 이러면 추후에 아무런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얼마라도 해 놓으시면, 지금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단기 종목인데 단타 종목이라도 폭락이 나올 거 아니에요. 월요일날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월요일날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만약에 장이 끝나면 개파락 심하게 나오겠죠. 물론 개파락했다가 올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둘째 문제, 내 영역이 아닌 거야. 과감하게 일부 비중이라도 현금 확보를 해야 돼요. 계좌를 통째로 다 비워버릴 수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종목이 몇 개 없다 하는 경우에는 다 비워버리겠지만, 종목이 많은 분들은요 일시적으로 다 비워버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막말로 다 비워버리고 싶죠. 비우고 다 빠지고 다시 시작하면 좋은 건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실시간으로 우리 회원님들께 어떻게 하자라고 가이드를 다 잡아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하락이 솔직히 시작된 거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누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하락이 오늘 시작이에요. 금요일 기준으로 오늘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쇼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수치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해줄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작한 거니까 위에서 뭐 10%가 빠졌더라도 여기서 잘라내면 이만큼은 아낄 수 있다. 10%에서 잘랐을 때 추가적인 20% 30%를 아낄 수가 있다. 그리고 다시 잡아버리면 기술적 반등만으로도 이것만큼은 회복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요거를 인정하기 싫고 요거를 손절하는 게 정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잃은 것 같고 나라 잃은 것 같고 패배자가 된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를 매도를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잘 생각해보세요. 과거에 어땠을까? 그죠?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만 놓고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손절을 했으면, 여기서 다시 샀으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이것만큼 복구한 거예요. 그죠? 이런 걸 생각하시라고. 근데 아까워서 버티자. 물론 이렇게 빠진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 빠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빠지긴 힘들어요. 근데 이왕이면 단기적으로 쇼크가 이렇게 나오더라도 여기서 잘라버리면 이만큼은 아낄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계좌에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 뭐 있고 해도 이거 어떻게 손절해? 어떻게 손절해가 아니라 지금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무리해서 자꾸 이거를 뭐 더 벌어보겠다고 그냥 존버한다고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평가 금액이 마이너스 찍히면 이미 그거는 내 돈이 아닌 거예요. 뭐 올라올 수 있겠지만.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좀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조건 대세적인 하락이 안 나오고 무조건 이게 뭐 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거보다도 중요한 건 뭐다? 15%의 확률, 저는 15%의 확률을 좀 보고 있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가 주말에 어떻게 또 확산세를 만들어 나가느냐, 어떤 이슈로 시장에 좀 여파를 주느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은 일단 요거에 대해서 고민하세요. 제가 이것들을 고민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인데 참 어려운 시장에서 영업을 한다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 근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010-22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어렵기 때문에 30일에 30일을 더 드려서 60일에 44만 원이고요.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 저도 사실 이번에 하락이 깊게 나와서 뭐 대세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뭐를 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는 그 기준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어요. 근데 다 빠져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럼 우리가 지금 10% 예를 들어 뭐 10%다 10% 손절했도 했어도 밑에서 다시 그런 종목을 사면은 다시 시세를 노려서 충분히 그거는 단기간에 복구가 또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단기간에 지금 막 시작하는 하락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자꾸 버팅기려고 하고 고집을 피우면은 더 어렵게 갈 수도 있다. 과감하게 할 땐 과감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뭐 어쨌든 간에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다 틀리겠지만 저는 VIP방에서 좀 안내를 해드릴 계획이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같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 봤으면 좋겠습니다. 010-221-2353 성함 문자 발송해 주시면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